호구 미디어. 2016년 4월 7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편의적 브리핑의 책임 프로듀서 김사름 인사드립니다. 어제 간만에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봄비죠. 을에 봄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오르게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비가 하루 왼종일 내렸다가는 안 그래도 눅눅해 죽겠는데 5월이 아니라 4월 말에 여름이 빨리 찾아오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우려를 좀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뉴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기사고요. 김과장 N 이대리 해서 기획기사입니다. 단톡방서 정치 얘기했다가 줄퇴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요즘 들어서 아주 막장 드라마를 제대로 써주셨고 지금 현재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관심이 많으면 직장인들이 사내에서 처신하기 쉽지 않다고 기사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간부 측들은 소위 꼰대라고 해서 낙인을 찍히게 되고, 진보적인 주니어는 상사한테 안 좋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례는 이제 지지정당이 달라 곤란해요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대충 요약을 해드릴게요. 친목 도모를 위해서 10여 명 정도 대화했던 단체방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 10명 중에 지지하는 정당이 달랐던 각각 한 명씩 있었는데, 한 명은 새누리를 지지했고 한 명은 국민의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지역구에서 접전을 벌이게 되자 서로 자기 당에 유리한 뉴스만을 단체방에 들고 오고 쌩 난리를 쳤다는 거죠. 씁쓸합니다. 다음 사례 안내를 해드릴게요. 곤혹스러운 여론조사 업체 소속 김대리라는 건데,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 근무 중인 김대리는 각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지금 이거 여론조사 제대로 한 게 맞느냐 하면서 항의 전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실제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실제 사무실까지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몇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점퍼 입었다가 일배로 몰린 사연이라는 건데요.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는 최 과장이 지난달 초에 일배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는 건데, 이걸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최 과장이라는 사람이 빨간 노스페이스 점퍼 옷차림과 경상도 사투리에 대한 오해가 증폭돼서 일배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건데, 덕분에 의도치 않게 파란색 점퍼로 바꾸고 표준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라고 기사가 나갔습니다. 참 보면서 씁쓸한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제가 아는 한에서는 술을 마시면 당연히 정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주먹질로 좀 이어지기도 하는데 단순한 투닥거림에 불과해서 다행이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토론에 대한 문화가 조금 어그러진 거는 사실이에요. 뭐랄까,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것 때문인데, 그건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종북이냐, 꼴통이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의견 따위를 절대 피력할 수 없는 원인이 뭘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지금 중요한 총선 시즌에 이런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투표를 비토하게 만들려는 이 스멜이 나는 건 무엇일까요?
애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스원 기사고요. 필립 모리스 국가 상대 소송 군납담배 선정 기준 바뀔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필립 모리스 측은 대부분 20대 장병들로 구성된 군대 특성상 외산 담배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납품 품목 선정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전개를 했습니다. 현재 군납업체 선정 기준이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 두 번째는 디자인, 세 번째 맛, 네 번째 선호도인데 이제 소송을 제기한 필립 모리스 측은 선호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 2, 3번 아까 얘기한 가격, 디자인, 맛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개인적으로 흡연자로서 3번에 있어서는 외산 담배가 승리했다고 보는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24세의 경우엔 필립 모리스가 43.6%, KT&G가 31.2%고요. 만 25세에서 29세의 경우 필립 모리스가 38.3%, KT&G가 33.2%로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배업체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방부 복지단 기준에 따라서 KT&G가 선정되었고 계급별 의사를 모으는 등 각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꽤 높은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쪽 분들은 이것을 정무적인 판단이다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걸 수 있는 필립 모리스사는 사정이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시스의 기사고요. 단독 보도라네요. 전철 1호선 악취 안 나면 이상했다. 운행 차량 78% 환기시설 무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50만여 명이 이용하는 1호선 열량 중에, 그러니까 10개 차량 중에 8개는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이른바 닫힌 차량으로 파악이 된 거죠. 폐쇄형 차량이라고 여기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3일 날 서울 메트로와 코레일 측은 1호선 운행 차량 중에 환기 장치가 아예 없는 차량은 1328량 중에 대략 80%인데 정확한 수치는 78.2%인 1038량이고요. 환기 장치가 있는 290량 중에서도 190량만 정상적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나머지 100량은 수동식 환기 팬만 있는 겁니다.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두 곳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서울 메트로고요. 하나는 코레일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측 상황은 160량 중에 60량 아예 환기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100량도 사실은 민원을 넣거나 습한 날에만 기관사가 인위적으로 작동을 시킨다고 하고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 상황이 더 나쁩니다. 1168량 중에 978량이 환기 장치가 없고 환기 시설을 갖춘 차량은 190량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두 회사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1호선 1호선 지하역 같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은 역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걸로 충분히 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결국엔 너무 낡아서 그런 거예요.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1993년 이전 차량이 많고 코레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썩은 차량을 납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정정을 할게요. 전문가진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1호선 출퇴근 시간대 이산화탄소의 공기 농도가 4000ppm 이상 측정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환기를 시키지 않게 되면
노출 시간이나 빈도에 따라서 호흡기, 순환기 질환자나 노약자에게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제가 4월 13일과 연관을 짓게 됩니다. 너무 낡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환기가 되는 열차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까의 필립 모리스 사와는 다르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희망적인 사항은 우리는 서울시처럼 몇 년이 아니라 몇 분만 투자하게 되면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호선을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농담이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유세고 뭐고 시끄러워. 선거 소음 신고 나흘간 2천여 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유세 소음에 따른 불만이 엄청나게 증가 중인데 이제 5일날 경찰청에 따르면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의 유세 관련 소음 신고는 2,143건으로서 하루에 대충 500여 건입니다.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시간대가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별 차이 없습니다. 한두 시간 차이예요. 몸에 지닌 채 쓸 수 있는 마이크, 이제 선생님들이나 관광 가이드 분들이 쓰시는 걸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휴대가 불가능한 것, 대표적인 게 유세 차량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세 시에 발생하는 소음 문제는 사실 집시법, 그러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죠. 이것의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 해당 캠프에다가 소리 조금 줄여달라 이런 식으로 당부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딱 한 문장이면 될 것 같고요. 유명한 속담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일경제기사입니다. 일상이 된 몰카, 무차별 찍어놓고 메신저 올리겠다, 협박이라는 기사입니다. 영국 과학자의 영국 과학자팀 버너스리는 1989년에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WWW죠. 이걸 고안을 해서 인터넷 형성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원거리의 과학자들끼리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제작을 한 거였는데 이것이 탄생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인터넷이 관음증의 해소나 상대방 협박의 수단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다든지, 일부 해커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조금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빼낸다고 합니다. 혹자는 캠을 조종해서 탈의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는데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다음 기사랑 합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왔고요. 미스터 피자, 폭행은 회장님이, 사과는 직원들이 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 그대로 때리는 사람 따로, 사과하는 사람 따로 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난 2일 날 황 씨가 일하는 건물에 MPK, 미스터 피자 그룹이죠. 운영하는 A식당이 들어와 있어서 정 회장 등이 A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경비원인 황 씨는 오후 10시 15분쯤 정문 셔터를 내린 건데 그 이후에는 후문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을 닫고 난 이후에 A식당의 직원들이 회장님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정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 이 문이 닫힌 이유를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황 씨가 제가 경비원입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바로 그냥 주먹 세례를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삐이삐 하면서 사람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냐? 예, 폭언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변 직원들이 말리니까 정 회장이 황 씨, 경비원 황 씨죠. 멱살을 잡고 다시 주먹을 막 날립니다. 이제 황 씨가 그것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제 이후에 조사를 위해 서대문 경찰서를 찾은 그는 사과도 안 하는데 무슨 합의냐? 예, 물론 당연히 MPK 측에서는 이 사람과 합의를 하려고 무진 애를 썼겠는데 합의를 거부하고 갑이라고 함부로 인격을 모독한데 화가 난다. 사과를 얼굴 보고 해야지 전화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MPK그룹 회장인 정 회장에게 9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선 두 사례 모두 사실 참 불편한 현실이라고 하지만 모든 일들이 사실 사필규정이라고 하죠.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들이 처리가 되거나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애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별점 줍쇼. 댓글 좀 줍쇼. 여러분의 다운로드와 구독하기가 저희 호구미디어를 먹여 살립니다.